안녕하세요. 금전도사 허태호TV입니다. 이전에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만들었던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연금저축과 IRP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금저축과 IRP 비교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팁과 이 비교에 대한 설명은 단순히 이론이나 논리적인 그런 설명들보다는요,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고객분들로부터 많이 질문을 받고 이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 관점은 다른 분들과는 조금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다른 점은 제가 5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공제한도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말하는 것이죠.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만 50세 이하인 경우에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고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만 50세 이하인 경우를 가정하자면 7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금저축 400만원 그리고 합해서 700만원에서 이 400만원을 빼면 300만원이 남죠. 그래서 IRP는 30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연금저축은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인 것이고요, IRP는 700만원인 거예요. 합해서 7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400, IRP 700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금저축에서 먼저 이 400만원을 소진을 했다면 잔여 한도가 300만원이 되어서 그래서 IRP에서는 300만원만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공제 한도 자체만 놓고 보자면 IRP가 훨씬 더 크죠. 게다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가능하니 더욱더 그 한도의 차이는 커집니다. 자, 두 번째,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펀드와 ETF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 상품이라면 공시율령도 있기는 하지만요, 여기서는 일단 증권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는 이 펀드와 ETF를 포함을 해서 예금도 가능하고요, MMDA도 가능하고 ELB도 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에서는 포함하지 않던 상품들을 포함을 함으로써 이 IRP에서는 원금 보장형 상품, 또 현금성 그런 상품들도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범위가 크죠. 그리고 IRP는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다니시다 퇴직을 하시면 이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분들의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퇴사를 할 경우에는 IRP로만 그 퇴직연금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의 퇴직금 제도라면 현금으로 그냥 받게 되시는데요, 퇴직연금이라면 무조건 IRP로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IRP가 좀 더 운용 상품의 폭도 넓고 그리고 적용 범위도 넓은 것입니다. 세 번째, 계좌의 운용 수수료입니다. 상품을 운용하는 수수료 말고요,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보유하시고 이 계좌에 돈을 넣어놓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IRP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납입하신 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퇴직금을 이전하셨을 때 그 부분이 구분이 되어서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무료를 선언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운용 수수료는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삼성증권에서 출시한 다이렉트 IRP 계좌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가입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IRP는 조금 다릅니다. IRP는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능합니다. 계좌의 이름처럼 말 그대로 퇴직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퇴직을 할 수 있는, 즉 일을 하는 사람이 그 가입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과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주부라면 당연히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시고 IRP는 가입 대상이 아니시겠죠. 마지막 5번째는 운용 방법입니다.
이 상품들을 선택할 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제한이나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IRP는 반드시 계좌 전체 운용 금액 중 30%가 채권형 상품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채권형이라는 말에는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 되고요. 채권형 펀드, 채권 ETF, 이 채권으로 구성된 상품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한 없이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IRP를 매우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룰이 있는지 잘 모르고 IRP를 개설했다며 차라리 제한 없는 연금저축이 더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식형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30%가 채권으로 묶여 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좀 답답해 하시는데요. 반대로 원금 보장이나 안정적인 상품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IRP의 채권 30% 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 없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를 해보니 이 안정적이고 원금 보장을 좋아하셔서 또 IRP에서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계좌를 운용 중이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답답해하거나 후회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나 작년부터 최근까지 증시가 매우 호황이었던 이런 시기에는 남들은 주식형 자산으로 계속 자산이 늘어나는데 내 계좌는 약 1에서 2%의 예금 금리로 운영이 되다 보니 자산 증가율이 높지 않아서 좀 답답하고 속상해 하시는 경우를 많이 제가 겪어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게 상담 문의를 하시고 또 계좌 관리를 많이 맡겨주셔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RP의 30% 채권 룰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매우 답답해 하셔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30%는 수익이 덜 나는 채권형에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식형에 넣어놓는 것보다 그만큼 수익률을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연금저축으로 애초에 시작을 할 걸 라고 말씀하시며 좀 속상해 하시고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실무를 하는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꿀팁입니다. 이 IRP는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계좌 내에서 30% 채권을 때문에 답답하다라면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 계좌를 개설하시고 상품을 운영하신 기간이 5년이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정도 조건에 좀 부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꿀팁입니다. 이 30% 채권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30%의 채권룰을 조금 우회해서 조금 채권을 덜 편입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TDF 상품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들 중 TDF가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맞춰놓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을 자동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인데요. 이 TDF에서는 운용자산의 일부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30%의 채권룰에 TDF를 적용을 할 경우에 인정을 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운영을 하실 경우에 70만원은 주식형, 30만원은 채권형을 운영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TDF가 채권형으로 인정이 되는 바람에 이 30%가 채권 상품이 아닌 TDF 상품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즉 100만원일 경우에 30만원은 TDF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TDF 내에서도 또다시 주식과 채권이 비중이 나뉘죠. 예를 들어서 TDF 내에서 80%가 주식이고 20%가 채권이라면 30% 내에서 또 2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만원 중에서는 6%만 채권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즉 100만원 중 6만원만 채권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94만원은 주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TDF로 활용을 하면 주식 운영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TDF가 채권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제도적인 점을 이용한 방법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꿀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알고 계신 분 계실까? 아니면 이런 방법을 유튜브나 온라인에 설명하신 분이 계실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실무를 직접 하면서 겪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아마도 저만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IRP는 퇴직금을 받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납입을 하여 저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IRP 내에서는 이 두 가지 돈들이 각각 구분이 되어 나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30% 룰에 대해서도 서로 따로따로 적용을 받아요. 이 부분이 사실 매우 번거롭습니다. 저는 많은 고객분들의 IRP 계좌를 관리하다 보니 이 두 가지 돈들이 섞여 있어서 매번 그 30% 룰을 맞추느라 그때그때마다 비중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왜 번거롭냐면 한 번 계산을 해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매번 납입할 때마다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고, 또 주가가 계속 변동을 하면 상품 수익률 때문에 적립금 비중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이 30% 룰을 매번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저처럼 계좌 관리를 업무로 하며 매일 하는 사람도 이렇게 번거롭고 쉽지가 않은데, 계좌 관리를 직접 하시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애초에 계좌를 두 개를 만드시는 겁니다. 한 금융기관에선 IRP를 하나만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두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기관에서 만든 거는 퇴직금 이전 받는 용도로만 갖고 계시고요. B기관에서 만든 것은 개인적으로 납입하시는 금액만 모아놓는 계좌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서로 섞일 일도 없고 서로 따로 각각 계산해야 될 일도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요. 무엇보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여러 종목을 배분을 할 때도 계산이 심플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한 계좌 내에서 두 개로 또다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요, 애초에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훨씬 한눈에 계산되고 편리합니다. 일부러 직접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전산이나 어플만 보면은 각각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자동 계산이죠. 아직 한 계좌에 두 가지 돈들을 합치지 않은 분들이 영상을 꼭 보시고 따로 구분을 하셔서 관리하시면 아마 나중에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시지는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IRP와 연금저축을 어떤 걸 선택할지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어떤 유형에 본인이 속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IRP가 좋다, 무조건 연금저축이 좋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생각 같고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내가 노후를 위해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금액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는 월 34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내가 한 달에 34만 원 이하를 납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일단 연금저축만 개설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34만 원을 초과를 해서 납입하는 돈은 IRP로 모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나는 폭넓고 다양한 제한 없는 운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안정적이고 무난한 거 할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RP를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 또 그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IRP 계좌를 개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꿀팁이나 구분 방법들 참고하셔갖고 계좌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